어머님, 저기 앉아서 좀만 기다리세요. 며느리는 밥만 축내는 시어머니를 베트남에 버렸습니다. 핸드폰도 뺏기고 짐가방 하나와 덩그러니 남겨진 시어머니. 그날은 가족여행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아들 며느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그 온화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그녀가 낡은 폴더폰을 꺼내 전화를 거는 순간 그들은 이미 파국의 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베트남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벌어질 엄청난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베트남 다낭의 뜨거운 햇살이 택시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족여행이 끝나고 민석의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은 민석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습니다. 베트남 학회에서 상까지 받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조수석에 앉은 혜진이 화장을 고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한국 대학교에서 교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시어머니 경순이 손자 지훈이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거울을 덮으며 민석을 돌아봤습니다. 참 여보 한국으로 돌아가는 귀국편 항공권 말인데.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떻게 했어? 혜진이 가방에서 항공권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비용을 좀 아끼려고 홍콩 경유로 예매했어요. 직항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민석이 항공권을 받아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홍콩 경유라고? 그럼 환승 시간은 얼마나 걸려? 15시간 정도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돈이 얼마나 아껴지는데요. 경순이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야? 혜진이 뒤를 돌아보며 살짝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항공료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라도 절약해야죠. 택시가 공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사가 베트남어로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석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들이 택시에서 내려 짐을 챙겼습니다. 공항 로비로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혜진이 경순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경순이 의아한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니? 혜진이 경순의 가방을 뒤지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외국에서 전화 쓰면 요금 폭탄 맞아요.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경순은 당황스러웠지만 늘 그랬듯이 며느리의 말을 따랐습니다. 응, 그래. 혜진이 스마트폰을 자신의 가방 깊숙이 넣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중에 한국 가서 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관리하는 게 좋아요. 민석이 옆에서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진 곳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경순이 혜진이 가리킨 곳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혜진이 경순의 팔을 잡고 의자로 이끌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까 짐 좀 지키고 계세요. 경순이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다녀와. 혜진이 민석의 팔을 잡고 떠나려는 순간 민석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석이 뒤돌아 어머니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고 가도 될까?
혜진이 민석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보낼 돈도 아까운데 여기서 잃어버리면 돈 굳는 거야. 비행기 값도 이미 굳었고. 민석이 깜짝 놀라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혜진이 민석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외국에서 길 잃어버리면 찾기 힘들잖아요. 지훈이가 할머니 쪽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가자. 혜진이 재빨리 지훈이를 붙잡고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이거 먹으면서 엄마 따라와. 지훈이가 사탕을 입에 넣고 혜진을 따라갔습니다. 민석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돌아보며 머뭇거렸습니다. 혜진이 민석을 끌고 출국장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순이 혼자 의자에 앉아 가족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어도 베트남 말도 못하는 경수는 아무 말 못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려나? 공항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경순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이렇게 늦었나? 공항 청소부들이 나타나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경순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아챈 순간 경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경순이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낡은 폴더폰이 만져졌습니다. 경순이 폴더폰을 꺼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경순이 전화번호를 누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비서야?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경순이 텅 빈 공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베트남 다낭 공항이다. 네. 가족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경순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버렸어. 김 비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장 내 전용 비행기 보내줘.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경순이 전화를 끊고 며느리가 가져간 스마트폰을 생각했습니다. 경순이 빈 공항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한국에 못 갈 줄 알았겠지? 경순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흘렀습니다. 경순이 폴더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홍콩 공항의 차가운 형광등이 혜진의 얼굴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민석과 혜진 지우는 한국에 가기 위해 홍콩을 경유하는 중이었습니다. 혜진이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으며 하품했습니다. 아, 진짜 15시간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민석이 옆 의자에 몸을 맡기며 목을 돌렸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 이런 의자에서 어떻게 자? 지훈이가 아빠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따돌렸으니까 이제 요양원비 안 들어서 좋네. 민석이 깜짝 놀라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혜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이잖아. 매달 요양원비 얼마나 나가는데. 민석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혜진이 핸드폰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노인네 이미 치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죽으면 사망보험금 타서 아파트 대출도 갚을 수 있어. 민석이 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런 말 하지 마. 혜진이 민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벌써 7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살 거야? 그 순간 베트남 다낭 공항에서는 하얀 전용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승무원이 내려왔습니다.
경순이 천천히 비행기에서 내려왔습니다. 김비서가 경순을 맞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순이 김비서를 따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내부는 호화로운 소파와 테이블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경순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뻗었습니다. 그놈들은 지금 어디 있나? 김비서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홍콩 공항에서 대기 중입니다. 김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경순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딱딱한 의자에서 잠들어 있는 민석과 혜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순이 화면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꼴 좋네. 김비서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김비서가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따돌렸으니까 이제 요양원비 안 들어서 좋네. 경순이 잡고 있던 물컵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혜진의 웃음소리와 함께 다음 말이 들렸습니다. 노인네 죽으면 사망보험금 타서 아파트 대출도 갚을 수 있어. 경순이 컵을 탁자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못된 것들을. 김비서가 스피커를 끄며 말했습니다. 며느님 전화기에 여행용 안전 앱이라고 해서 설치해둔 프로그램입니다. 경순이 김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도청 장치를 심어놨다는 뜻이지? 김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위치 추적과 녹음 기능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경순이 일어서서 조종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순이 조종사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일 빨리 날아가라. 조종사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경순이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 못된 것들이 한국 땅 밟기 전에 내가 먼저 안방에 앉아 있어야 한다. 김비서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재산 상속 취소 서류와 호적 정리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경순이 서류를 받아보며 펜을 들었습니다. 잘했어. 그 시각 홍콩 공항에서는 혜진이 목을 비틀며 일어났습니다. 아, 목 돌아가겠네. 민석이 벤치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해? 지훈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빠 배고파. 혜진이 가방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뭐 사 먹자. 민석이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돈 얼마 없는데. 혜진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왜 홍콩 경유로 했냐고. 한편 경순의 전용기는 구름 위를 빠르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따뜻한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경순이 포크를 들며 김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집 현관 비밀번호 바꿔놨나? 김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처리했습니다. 경순이 음식을 한 입 넣으며 말했습니다. 경호원들도 준비하고 이미 대기 중입니다. 경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착한 어미 노릇하느라 고생했지.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너무 자식들을 아끼셨죠. 경순이 고개를 돌려 김비서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 경순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면서도 아들 기만 안 죽이려고 돈으로만 키웠더니 김비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순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어른이 뭔지 보여줄 때가 됐어. 몇 시간 후 경순의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활주로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순이 차에 타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가자. 네, 회장님. 차가 고속도로를 달려갔습니다. 경순이 뒷좌석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교 이사장님? 나야, 경순이. 전화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회장님, 베트남 여행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경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아들이 저지른 일부터 처리해야겠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경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일단 민석 교수 관련 서류부터 준비하세요. 경순이 전화를 끊고 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어.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차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경순이 차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경순이 새로 바뀐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경순이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경순이 벽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 다음 날 오후 3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민석과 혜진이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민석이 무거운 가방을 끌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5시간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들었어. 혜진이 목을 돌리며 찡그렸습니다. 목이 아직도 아파. 그 딱딱한 의자에서 잠이 와야지. 지훈이가 아빠 손을 잡고 졸린 눈을 비볐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언제 와? 혜진이 재빨리 지훈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베트남에서 길을 잃어버리셨어. 지훈이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어떻게 돼? 민석이 혜진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혜진이 지훈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어른이니까 알아서 하실 거야. 공항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혜진이 민석에게 속삭였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씻고 경찰서 가서 실종 신고나 하자.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 혜진이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실종 사건 있으면 뉴스에 나올 텐데. 버스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석과 혜진이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이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왜 안 열리지? 혜진이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하는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민석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해볼게. 민석이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역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어락이 고장났나?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경순이 보였습니다. 민석과 혜진이 동시에 악 소리를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듯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놀라서 아빠 뒤에 숨었습니다. 경순 뒤편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경순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며느리 오셨네. 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경순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 전용 비행기가 니들이 탄 싸구려 비행기보다 훨씬 빠르지 않더냐? 혜진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남의 집에 왜 허락도 없이 들어와요? 경순이 혜진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남의 집이라고? 혜진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무단 침입이에요. 그때 거실 안쪽에서 김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김 비서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김 비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아드님 거 아닙니다. 민석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김 비서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회사 명의로 된 집이니 당장 나가시죠. 혜진이 서류를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 비서가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했습니다. LK그룹 소유의 사택입니다.
교수님께서 퇴사하시면 즉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민석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LK그룹이 뭐예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이 민석을 보며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자네가 받은 상 다 회장님인 어머니 덕분에 받은 거야. 민석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여기에? 이사장이 경순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경순이 손을 들어 이사장을 말렸습니다. 됐어요. 이사장님 잘못이 아니니까. 이사장이 민석에게 다가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감히 어머니를 버려? 민석이 뒷걸음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이사장이 주먹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회장님이 자네 뒤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셨는데. 혜진이 옆에서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김 비서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베트남 공항 CCTV 영상 보시겠습니까? 태블릿 화면에 공항에서 경순을 의자에 앉혀두고 도망가는 민석과 혜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혜진이 화면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경순이 혜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했지? 혜진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정말 화장실 가려고 했어요. 경순이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15시간 동안 화장실에 있었나? 민석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입니다. 정말 잠깐 길을 잃은 거예요. 경순이 더러운 것을 치우듯 발로 민석을 밀어냈습니다. 30년 동안 널 키워준 게 이런 대접 받으려고 키운 게 아니야. 경호원들이 민석과 혜진의 양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혜진이 팔을 빼려고 발버둥치며 말했습니다. 나요. 나 달라고요. 경순이 지훈이를 바라보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지훈아, 할머니한테 와.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경순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경순이 지훈이를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잘못한 게 없어. 지훈이가 경순의 품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하면 혼난다고 했어요. 혜진이 지훈이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순이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순이 민석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손주는 내가 키운다. 민석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경순이 민석을 발로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 밑에서는 못 키워. 혜진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애는 못 줘요. 경순이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생활비 다 끊겨서 굶어 죽을 텐데 애 키울 수 있겠니? 혜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비서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방들 내놔요. 경호원들이 민석과 혜진의 가방을 현관 밖으로 휙 던졌습니다. 민석이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경순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라. 경호원들이 민석과 혜진을 복도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경순이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진짜 어른이 뭔지 보여줄게.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경순이 창문 너머로 복도에서 당황하고 있는 민석과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경순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오전 서울역 근처 여인숙에서 민석이 낡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석이 목을 돌리며 신음했습니다. 아, 목이 너무 아파.
혜진이 화장대 앞에서 다크서클을 가리려고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언제까지 살아야 해? 민석이 옷장에서 구겨진 양복을 꺼냈습니다. 오늘 학교 행사만 잘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혜진이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떤 방법? 민석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일단 교수 자리부터 지켜야지. 혜진이 거울에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학교 사람들이 뭔가 의심하면 어떡해? 민석이 양복 재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가셨다고 하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혜진이 가방에서 빌려온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이 옷이라도 입고 가야겠어. 민석이 지갑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통비도 겨우 있네. 혜진이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돼. 2시간 후 대학교 강당 앞에서 민석이 양복을 다듬었습니다. 혜진이 민석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맨 앞줄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교수 부인이 혜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은 안 오셨어요? 혜진이 눈가를 살짝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가셨어요. 교수 부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병이세요? 혜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교수 부인이 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혜진이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단상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박민석 교수님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석이 단상으로 올라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석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석입니다. 민석이 원고를 펼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가족의 사랑 덕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당의 불이 탁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전인가? 앞쪽 대형 화면에 갑자기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다낭 공항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경순을 의자에 앉혀두고 히히덕거리며 도망가는 민석과 혜진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화면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노인분을 버리고 가네. 학생 하나가 핸드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동영상으로 찍어야겠다. 민석이 당황하며 화면을 가리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화면에서 혜진이 경순의 스마트폰을 뺏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관객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세상에, 할머니 폰까지 뺏어가네. 정말 못된 사람들이네. 혜진이 앞자리에서 얼굴을 양손으로 가렸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강당 뒤쪽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아한 옷을 입은 경순이 들어왔습니다. 경순 뒤로는 김비서와 경호원들이 따라왔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경순을 바라봤습니다. 경순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석이 어머니를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어머니? 경순이 민석을 밀쳐내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순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이 학교 주인이고 저 못된 놈 낳은 어미입니다. 관객들이 깜짝 놀라며 서로 바라봤습니다. 주인이라고? 무슨 말이야? 경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LK그룹 회장 이경순입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순을 바라봤습니다.
경순이 민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놈이 베트남에서 저한테 한 짓을 다 보셨죠? 교수 하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김 비서가 앞으로 나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LK재단 이사장 임명서입니다. 뒤쪽에서 이사장이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석 교수는 오늘부로 해고다. 민석이 단상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이사장이 손가락으로 민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회장님 덕분에 교수 자리에 있으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 경비원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민석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민석이 발버둥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경비원들이 민석을 강당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경순이 혜진이 앉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경순이 혜진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어디 가려고?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경순이 혜진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이거 내 돈으로 사준 거지? 혜진이 목걸이를 보호하려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제 거예요. 경순이 목걸이를 확 잡아당겨 뜯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건 내 거야. 혜진이 귀걸이도 뺏기지 않으려고 귀를 감쌌습니다. 안 돼요. 경순이 혜진의 손을 잡아당기며 귀걸이도 뜯어냈습니다. 이것도 내 돈이야. 관객들이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제발, 여기서는 경순이 혜진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도 빼려 했습니다. 반지도 내놔. 혜진이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이건 결혼 반지예요. 경순이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내 돈으로 샀겠지. 김 비서가 경순에게 다가와 귓속 말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경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경순이 마이크를 다시 잡고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구경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순이 혜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혜진이 벌벌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순이 당당하게 강당을 나갔습니다. 김 비서와 경호원들이 경순을 따라 나갔습니다. 강당에는 웅성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혜진이 목걸이와 귀걸이를 잃은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네. 다른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인터넷에 완전 난리 날 것 같아. 혜진이 휴대폰 화면에 벌써 올라온 동영상들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화면에는 교수 부부, 시어머니 해외에 버리고 도주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혜진이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다. 그날 밤 10시 서울역 근처 골목에서 민석과 혜진이 신문지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차가운 바람에 몸을 웅크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럴 줄 몰랐어. 혜진이 얇은 카디건을 몸에 더 꽁꽁 감쌌습니다. 여관비도 떨어져 가는데 어떡하지? 민석이 지갑을 뒤져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만 원밖에 안 남았어. 혜진이 핸드폰을 켜고 인터넷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또 기사 올라왔네. 민석이 혜진의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혜진이 기사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명문대 교수, 시어머니 해외 유기 파문이래. 민석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혜진이 댓글을 읽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댓글도 완전 난리야. 인간 쓰레기, 페류나. 민석이 핸드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그만 봐. 더 우울해져. 혜진이 핸드폰을 붙잡고 계속 검색했습니다.
잠깐, 이거 봐. 혜진이 새로 찾은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치매 노인이 하는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대. 민석이 놀라며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혜진이 기사를 자세히 읽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치매 환자는 정신적 능력이 없어서 계약이나 유언 같은 게 무효래.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한 말도. 혜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재산 상속 취소도 무효가 될 수 있어. 민석이 여전히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치매는 아니잖아. 혜진이 민석의 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야. 민석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혜진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뭘 가릴 때야? 전화가 연결되자 혜진이 목소리를 바꿔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이세요?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혜진이 슬픈 목소리를 만들며 말했습니다. 박민석 교수 부인입니다. 기사 봤어요. 김 기자가 관심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 사건 당사자시군요. 혜진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김 기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치매요? 혜진이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심해지셔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세요. 민석이 옆에서 혜진을 말리려 했지만 혜진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혜진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갑자기 우리를 못 알아보신다고 하셔서. 김 기자가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버린 게 아니라 치매 때문에 착각하신 거군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재벌이시라서 우리 말을 아무도 안 믿어요. 김 기자가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내일 인터뷰 가능하세요? 혜진이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전화를 끊은 후 혜진이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반전의 기회가 생겼어. 민석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치매라고 하면 모든 게 해결돼. 다음 날 오전 경순의 집에서는 김 비서가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경순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경순이 지훈이와 아침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 기사? 김 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언론에 제보했나 봅니다. 경순이 태블릿을 받아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재벌 회장 치매 논란, 선량한 가족 피해자였나였습니다. 경순이 기사를 읽으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못된 것들을. 지훈이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경순이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밥 먹어.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순이 댓글을 읽어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불쌍한 가족들, 치매 할머니가 억지 부리는 건가라는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경호원이 인터폰을 받고 경순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경순이 창문으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방송사 차량들과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LK그룹 회장 이경순 씨의 거주지입니다. 다른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리포트했습니다. 치매 논란이 불거지면서 가족 갈등의 진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경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막을까요?
경순이 창문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도. 김 비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놔두신다고요? 경순이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것들이 다 이겼다고 착각할 때 밟아줘야 정신을 차리지.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각 민석과 혜진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꾀죄죄한 몰골로 기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저 박민석입니다. 기자들이 민석을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교수님, 인터뷰 좀 해주세요. 민석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그럼 베트남에서 버린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를 못 알아보신다고 하셔서. 혜진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 치료를 위해 저희가 재산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기자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진단서 같은 증거가 있으신가요? 혜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기자가 서류를 받아보며 촬영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민석의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경순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LK그룹 회장의 치매 진단서가 공개되면서 가족 갈등의 진실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화면에 민석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순이 리모컨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 왔구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순이 일어서서 김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가장 큰 기자회견장 잡아라. 김 비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요? 경순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폰에서 나온 그 녹음 파일 준비해.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장을 내자. 그 밤 민석과 혜진은 모텔에서 뉴스를 보며 좋아했습니다. 혜진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봐, 댓글들이 우리 편이야. 민석이 핸드폰으로 댓글을 읽었습니다. 정말이네. 불쌍한 가족들, 치매 할머니 때문에 고생한다. 혜진이 민석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곧 어머니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민석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론이 우리 편인데 뭐가 걱정이야? 두 사람이 김칫국을 마시며 웃고 있을 때 경수는 복수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2시 시내 한복판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 대연회장에서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민석이 단상에서 마이크를 점검하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혜진이 앞자리에 앉아 준비해 온 가짜 진단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보, 긴장하지 말고 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응, 이번엔 확실히 끝낼 거야. 기자 한 명이 카메라를 확인하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박 터질 것 같은데? 다른 기자가 녹음기를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재벌가 치매 논란이니까 관심 엄청 클 거야. 민석이 마이크 앞에 서서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집중했습니다. 민석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진단서를 흔들었습니다. 여기 베트남 병원 진단서가 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그럼 공항에서 버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민석이 눈물을 짜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를 못 알아보신다고 하시면서 혜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었어요. 기자들이 동정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혜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 비서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들어왔습니다. 김 비서 뒤로는 경호원 2명이 따라왔습니다. 김 비서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석이 김 비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김 비서님? 김 비서가 마이크를 빼앗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물러나세요. 민석이 뒤로 밀려나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김 비서가 기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술렁였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 핸드폰에 설치된 앱으로 녹음한 내용입니다. 혜진이 앞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김 비서가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회장의 혜진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따돌렸으니까 이제 요양원비 안 들어서 좋네. 기자들이 깜짝 놀라며 서로 바라봤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이어서 들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혜진의 웃음소리와 함께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노인네 죽으면 사망보험금 타서 아파트 대출도 갚을 수 있어.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녹음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실종 신고하고 5년 뒤에 사망보험금 타먹자. 치매라고 우기면 돼. 민석이 단상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가짜예요. 믿지 마세요. 김 비서가 새로운 서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베트남 다낭 병원에서 발급받은 정신감정서입니다. 화면에 베트남 병원 정식 진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정신상태 매우 정상, 치매 증상 전혀 없음이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 기자가 일어서며 질문했습니다. 그럼 아까 보여준 진단서는 뭡니까? 김 비서가 혜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위조 서류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김 비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경찰서에서도 확인 서류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베트남 경찰서 공식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경순 여사, 정상적 정신 상태로 확인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석이 마이크에 달려들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김 비서가 손짓하자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일제히 들어와 민석과 혜진을 포위했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민석, 최혜진, 당신들을 부모 유기죄와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민석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경찰이 민석의 손목을 잡으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혜진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나요. 이건 함정이에요. 다른 경찰이 혜진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플래시가 연회장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민석이 끌려가면서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혜진도 함께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믿지 마세요. 연회장 2층 VIP실에서 경순이 이 모든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경순이 창문 커튼을 쳐버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김 비서가 2층으로 올라와 경순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경순이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아들은 없다. 김 비서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호적 정리 서류 가져왔습니다. 경순이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려라. 김 비서가 서류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자식이었는데,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후회되십니까? 경순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연회장 아래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민석과 혜진이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져갔습니다. 경순이 일어서서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김 비서가 뒤를 따르며 문을 닫았습니다. 연회장에는 기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한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 사건이네. 다른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신문 일면 확정이야. 그날 저녁 전국의 뉴스에서 이 사건이 톱뉴스로 방송됐습니다. 경순의 복수가 마침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민석이 회색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은 살이 많이 빠져서 볼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면회 온 대학 동료가 유리창 너머에서 민석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많이 힘들지? 민석이 전화기를 들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교수였다고 했다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어때? 민석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독방에 갇혀 있어. 서로 내 탓이라고 싸우다가. 동료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민석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매일 후회해.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면회 시간이 끝나자 민석이 다시 감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감방 동료들이 민석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야, 교수님 오셨네. 민석이 침묵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동료가 민석의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버린 놈이 무슨 교수야? 민석이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여자 감옥에서는 혜진이 세탁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은 세제와 찬물 때문에 갈라지고 터져 있었습니다. 간수가 혜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최혜진, 빨리 해. 혜진이 아픈 손으로 빨래를 비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에 손톱 관리하며 살던 게 꿈 같아. 옆에서 일하던 다른 수감자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버린 년이 뭘 꿈꾸고 있어? 혜진이 빨래를 더 세게 비비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 시각 경순의 집에서는 짐을 정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비서가 여행용 가방을 들고 경순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짐 정리 다 끝났습니다. 경순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도 이제 정리해야겠어. 지훈이가 책가방을 메고 경순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준비 다 했어요. 경순이 지훈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짐은 몇 개나 싸왔어? 지훈이가 손가락으로 세며 말했습니다. 게임기하고 책하고 할머니가 사주신 곰돌이. 경순이 웃으며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충분하네. 김 비서가 서류를 경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 퇴임 서류와 재단 기부 서류입니다. 경순이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고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는 지훈이 앞으로 신탁 처리했습니다. 경순이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다.
지훈이가 경순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베트남 정말 재미있을까요? 경순이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무서운 일 당한 곳이지만 이젠 달라질 거야.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오후 3시 인천공항 출발 로비에서 경순과 지훈이가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순은 편안한 면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 화려한 옷차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훈이가 공항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비행기 크네요. 경순이 지훈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일반 비행기 타는 거야. 지훈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용기 안 타요? 경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사람들이랑 같이 타는 게 더 재미있을 거야. 김 비서가 항공권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좌석은 일반석으로 했습니다. 경순이 항공권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회장님 소리 그만해요. 김 비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경순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모님이라고 해요.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삼촌. 김 비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지훈아.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다낭행 오지백23편 승객께서는 7번 게이트로 오시기 바랍니다. 경순이 지훈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가자. 지훈이가 신이 나서 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가요. 4시 시간 후 베트남 다낭 공항에서 경순과 지훈이가 내렸습니다. 경순이 1년 전 버려졌던 그 의자를 보며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훈이가 경순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경순이 지훈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이가 경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우리 어디 안 가고 계속 같이 있는 거죠? 경순이 지훈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절대 안 떨어져.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경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훈이랑 세상 끝까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거야. 공항 밖으로 나가면서 김 비서가 경순에게 물었습니다. 돌아가는 표는 언제로 할까요? 경순이 여유 있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탈 수 있는 표로 끊어. 지훈이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경순이 지훈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주 긴 여행이 될 테니까. 지훈이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와, 정말 좋다. 택시기사가 베트남어로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김 비서가 베트남어로 대답했습니다. 호이안 시장으로 가주세요. 경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자. 지훈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베트남 쌀국수 먹어봐도 돼요? 경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뭐든지 다 먹어봐. 택시가 도심을 달려가며 따뜻한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순과 지훈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훈이가 경순의 팔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경순이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지금이 제일 행복해. 김 비서가 백미러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택시가 시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경순과 지훈이가 손을 잡고 붐비는 시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뜻한 베트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지훈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시장의 활기찬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경순이 마침내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며 자식을 키운 평범한 어머니였던 경순.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베트남 공항에 버려진 순간 경순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돈과 명예에 눈이 먼 자식들은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걱정해준 어린 손주 지훈이는 경순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베트남 다낭의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두 사람이 찾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혈연보다 강한 것은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이라는 것을 경순과 지훈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느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